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성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조정을 받고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떨어진 가격을 보면서 적정한 가격에 좀 사야 되는 것은 아니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하나의 일화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 이제 강남에 침수가 많이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댐을 건설해가지고 침수를 막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현대하고 삼성에 이제 이러한 강남 침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계획안,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하게 되죠. 아마 이 일화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 번쯤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그리고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한테 이 강남의 침수를 막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엘리트 출신의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그리고 세계적인 전문 인력들, 엘리트들한테 이 강남의 침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돈을 모아 놓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돈을 모아 놓아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둘이 이제 삼성과 현대에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강남의 침수를 막을 수 있는 그 계획안이 채택이 된 것은 삼성이 채택이 됐습니다. 당연하겠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인 인력들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목표치를 정확히 두고 강남의 침수를 막을 수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강남의 침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공사들을 따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반드시 강남의 침수를 막을 건데, 이 강남의 침수를 막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침수를 막고 강남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강남과 강북으로 있는 다리가 연결이 되고 했을 때 가장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강남 주변에 어디 지역들이 개발을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서 강남 일대에 있는 땅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직원들한테 돈을 모아 놓아라 라고 지시를 하고, 그 돈,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잣돈이 될 겁니다.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종잣돈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돈을 가지고 강남에 있는 코엑스, 현대백화점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청담동, 삼성동, 이런 논현동 일대의 땅들을 현대건설에 있는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매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의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제가 이러한 얘기를, 이 일화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가장 베스트의 테크트리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주어진 목표에 삼성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면의 것을 본 거예요. 그 다음 전략, 그 다음 스텝을 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집중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목표치를 이루고 그 목표치의 이면을 넘어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고 삼성과 같이, 그리고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처럼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다면 베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목표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게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거예요.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고 부동산을 2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마인드 틀이 이제 형성이 되었던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떨어지는 부동산의 가격을 보면서 이 현실만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면에 일어날 일들, 이면에 어떠한 스텝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협회나 뭐 한국주택협회 이런 협회들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만 너무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산을 가는데, 등산을 가는데 목표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막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의 좋은 풍경들, 바람, 숲내음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등산을 가는 이유는 산의 정상을 오르는 이유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즐기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가는 건데, 정상이라고 하는 것만 너무나 가다 보면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행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아마 찐팬 분들만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찐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상황만을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 경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를 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제가 경매에 대한 일을 처음 배웠을 때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입찰에 참여를 계속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를 통해서 사고 싶은데 매매를 통해서 살려고 하면은 너무나 가격들이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나온 매물들 중에 입찰에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번번이 한 번, 두 번, 10번을 입찰을 했는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입찰에 참여했는데 이제 최고가로 매수인이 되면 그거를 낙찰자라고 하고, 만약에 낙찰을 받지 못하면 폐차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폐차를 10번 넘게 20번 넘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흘러가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목표하고 이 이면의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낙찰을 왜 받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내가 낙찰을 받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요. 이 이야기는 내가 이 표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낙찰 가격을 낮게 써야지 내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많은 가격을 높여서 입찰 가격을 적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적지 못하고 돈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을 자꾸 낮추고 내 수익률만 극대화 시켜가지고 입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계속 폐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고 그 이면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 정답은 뭐냐면, 백날 내가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낙찰을 못 받는 것보다 내가 가격을 높게 쓰더라도 만약에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게 된다면 내가 일단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경매를 통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 가지고 낙찰한 경험이 없는데, 이 부동산은 제가 경험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폐차를 계속 하기보다는 내가 높은 가격을 써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으면 이제 낙찰에 있는 대출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의 명도라든가, 그리고 잔금을 치렀을 때 법무라든가, 이런 세금이라든가 법무라든가 등기라든가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경험들을 제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겁니다. 내가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그 이면에 이 경매에 대한 시스템을 글로만 지금까지 배웠는데 실제로 내가 내 것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가를 높여서 쓰자.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의 비용까지도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쓴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면 맨날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기면서 수치를 가지고 내가 얼마 더 싸게 샀을 때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나오는지 계산기를 계속 두들리면서 나한테 최적화된 금액을 써가지고 입찰에 최저가로 낙찰을 받으려고 하려는 생각만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들을 비용으로 산정해서 조금 남들보다 높게 쓰고, 그리고 이 소유권을 내가 가져오고 이 경험들을 내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낙찰가를 산정하는데도 좀 더 높은 가격을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설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없죠. 그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하는 분들,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분들, 책이라도 사서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잣돈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과 같이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 내가 그 이면에 행할 수 있는 거, 이득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지역들을 선택했을 때 남들보다 다른 선택을 하고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부동산을 통해서 저가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그런 부동산들을 월세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역들이 생기고 환가 처리를 하면서 또 상위의 부동산을 사고 또 상위의 부동산을 경매 입찰을 하고 하는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입지가 좋은 곳의 부동산은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조금 높게 주더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남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가격을 통해 가지고 사려고 하면 그 부동산을 절대로 싸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내가 원하는 부동산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남들보다 충분히 조금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세팅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부동산을 비싸게 사? 싸게 최저점에 사면 최고지.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최저점에 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적정 시점이 됐을 때 남들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입지가 좋은 부동산이라면, 그리고 가치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면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주택을 탈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19년도 이후에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주택자에서 탈출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청약을 통해서 탈출을 했죠.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통해서 최저점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내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는 내가 가격을 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맞는 타입이라든가 평수, 그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선정해 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주택을 탈출하기에 조금 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거나 상위 입지로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1주택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갈아타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루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마치 내 천직인 것처럼 평생 해야 되는 일인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자아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 하는 일, 그리고 나한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일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도 그러한 가치 부여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생각들도 남들과 다른 생각들을 좀 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너무나 싸게 사려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남들보다 손쉽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들보다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그리고 남들이 똑같이 한쪽 방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다른 시선으로 다른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시선들, 마인드들, 행동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병철 회장님처럼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정주영 회장님처럼 그 이면에 있는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좋습니다. 무주택을 탈출하는 것도 그렇고요.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지금 이 현 상황만을 너무 보기보다는, 그리고 더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그 이면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와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앞으로 발생하게 될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믿고 봐주시는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악플들이 좀 많이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악플들을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악플을 다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시간에 본인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본인한테 더욱더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